잘 지내세요? 아니요, 잘 못 지내죠. 네, 요즘 뭐 어떻게 야. 잘 지내신 분들이 얼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야,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 남대문 시장 사진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그럼요. 발 디딜 틈이 없어야 되잖아요. 발 디딜 틈. 맞죠? 지난주에도 그 주말에 저기 백화점이라는 데 가보면 네.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철 부장님 깜짝 백화점 놀랐어요. 다니셔요? 예? 아니 주변에 김 부장님 백화점 저 다니세요? 마트 되게 좋아하고요. 마트요? 시장도. 나는 시장만 가. 저희 집 주변에 재래시장이 너무 없어요. 진짜 그래요? 다 없어졌어요. 너무 신도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마트가 다 완전히 그래요?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네. 그 요새 같은 설 명절에는요. 네. 그 재래시장이 훨씬 싸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생선 같은 게 네네네. 정말 좋아요. 의외로 정말로 예, 좋다고 마트보다 생선이 굉장히 싱싱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야채도 덤이 있어. 재래시장이 예전보다 네. 그 뭐냐 계량화? 굉장히 깨끗해요. 네, 맞아. 예, 그 싸고. 다 돼가지고 네. 예전엔 막 그 비 오면은 막 젖고 그랬잖아요. 막 그랬잖아. 그게 다 네. 지붕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요. 그리고 주차 시설도 다 잘 돼 있습니다. 네, 주차는 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근데 그게 이제 좀, 그 불법 주차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니 잠깐 살짝 주변에 세워놓고 해도 정차. 단속 안 해. 단속 안 해주는 센스. 아유, 뭐 이런 게 그럼요. 좀 있어야죠.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주부잖아요. 큰일 났어요.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우린 또 내일부터는 또 문을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마트 가가지고 대충 막 사가지고 가야지 뭐.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각자 다 일을 하시고 이제 주부들이 가장 분주한 한 주가 시작된 거예요. 어제 오늘 아마 지금 뭐 장이 그렇죠. 마트가 막 발디딜 네네, 팀 네. 없이 정말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남대문 시장이 너무 한산해서 저는 이게 경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맞습니다. 이런 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경제에 어떻든 말든 대할 바 아닌가요? 대통령 어제 갑자기 기습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인터넷 방송 네. 1인 미디어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네네. 정규제 TV? 네, 정규제 TV. 네. 전 잘 몰랐어요. 그런 분이 저도 있는지. 잘 몰랐어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낫더라고. 오마이 TV가 훨씬 그럼요. 품질이 그럼요. 예. 낫죠. 그리고 어제 저는 화면도 이상하고 막 화면도 이상하고 그리고 끊기고. 그 와이어리스를 잘못 썼나 봐. 저도 이제 좀 알아요. 저도 네네네. 오마이 TV에서 어느덧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럼요. 네. 이 마이크가 자기는 정규재 씨는 잘 들려요. 근데 대통령 마이크는 좀 이상한 거 맞아요. 썼나 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 들리고 막 지직거리고 막 이래가지고요. 맞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좀 근데 KBS, MBC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정규재 TV를 선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정규제 주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한국경제신문 제가 이제 신문을 가져왔는데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그분이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시고 논설위원, 논설 칼럼도 쓰십니다. 정규제 칼럼이라고 되게 이쪽 그 보수 진영, 특히 경제지에서는 되게 유명한 논객이시죠. 보수 그래요? 쪽으로 되게 유명한 논객이시고. 조갑재? 조갑재 조선일보에 옛날 조갑재 조갑재가 씨 있었고 있었잖아요. 중앙일보에 이제 김진 논설위원 있었잖아요. 예. 김진 논설위원은 중앙일보 다니면서 TV조선 나가더라. 그래서 그거 잘리셨나? 어떻게 봐야 돼요? 잘리셨나 그래서 안 그 나오시더라고요. 잘렸어요? 그만두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정년 퇴직한 거 아니에요? 연세 많으시잖아요. 그 연배는 글쎄요. 아니에요? 뭐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튼 특이해. 그만두신 거는 그러니까 맞는 이런 것 같고. 거예요. 오마이뉴스 다니면서 한겨레 TV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아무튼 뭐 네. 비유가 적절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상해요. 김진. 정규재 논설위원이 그래서 하여튼 그 되게 유명한 이쪽 경제 쪽 파트 특히 이제 보수 논객으로 되게 경제 쪽 시각에 친기업적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렇죠. 우리는 너무 프렌들리, 너무 프렌들리. 웬만 프렌들리 아니고 맞아요, 너무 프렌들리. 맞아요. 우리는 언프렌들리, 네. 안 프렌들리.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정규제 TV라는 자기 개인적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갑재 씨는 블로그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블로그가 트렌드고 요즘은 방송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인 방송을 그렇죠. 하는구나. 한국경제가 네. 한국경제 신문도 있고요. 네. 한국경제 TV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근데 맞아요.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로 한국경제신문이라는 그 타이틀을 하지 않고 아니, 근데 그 회사는 개인이 그냥 1인 미디어 그냥 방송을 해도 돼요? 1인 미디어로 그냥 유튜브로 그냥 그 자기가 카메라 들고 그냥 찍고 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직원이잖아요. 한국경제신문의 직원. 그렇죠. 직원인데 개인 자격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프리랜서처럼 그런 것은 그렇게 해도 돼요? 뭐 두 분 그 한국경제와 뭐 정규제 TV와 그 두 분의 관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그냥 개인의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고 자기 네.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는 그런 그 쉽게 말하면 그 정규제 논설위원이 신문 지면의 칼럼을 자기가 그냥 말로 자기가 그냥 하나 카메라 놓고 그냥 유튜브 올리듯이 그렇게 하면 정규제 TV라고 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 물론 지금 네. 탄핵돼서 집무실도 못 나오고 유폐된 관저에 유폐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한국경제 신문하고 하든지 네. 아니면 한국경제 TV랑 하든지 그런데 정규재 논설위원이 하는 개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렇죠. 1시간 동안 방송을 하신 거예요. 네. 음질도 막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그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경제신문 논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보통 자사 그렇게 입장과 다릅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있을 법도 한데 그래서 제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네, 아침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도 일면 한국경제 논설위원이니까 그래도 일면 탑으로 기사를 아무래도 첫 인터뷰니까. 네, 네. 그리고 단독 인터뷰죠. 네, 정규제 TV라고 이렇게 딱 돼 있죠. 정규제 TV 이렇게 해가지고 일면 박스로 일면이 나왔고. 네. 이제 그 기자들끼리 하는 말로 사면 오면 전체를 그냥 그 기사로 그냥 도배를 했죠. 이제 거의 풀로. 그럼 한국경제가 한 거네. 그렇죠. 한국경제 업무를 했다고 봐야 되죠. 예. 기자도 지금 이걸 정리한 기자도 몇 명이 붙었냐면 꽤 붙었습니다. 한 두세 명 이상 붙어가지고 정리를 다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왜 정규재 논설위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느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화면에 제가 저희 준비한 그 직접 이걸 보시기는 좀 어려운데 그 제가 준비한 화면에 네. 그거 말고요. 이거는 이제 정규직 칼럼이고요. 칼럼 인민위원회로 달려죠. 학청에 이겁니다. 논란이 이게 됐던 이제, 칼럼이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어떻게 하게 됐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인터뷰를 주선했고 자기가 그를 받아들였고 돌직구 질문을 허용해달라 하는 조건을 붙였다는 거예요. 네. 이따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돌직구 질문이 무엇이 돌직구 뭐가 질문인지 돌직구라는 거예요? 정윤의 미래 뭐 이것이 돌직구 그게 왜 질문이라고 돌직구예요? 그거는 자기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나 모르겠는데 지라시. 그렇죠. 지라시. 우린 또 그리고 찌라시라고 해야 되는데 지라시. 그래서 자기는 돌직구 질문 허용해달라는 뭐 조건을 걸었고 뭐 편집 없이 내보내달라는 그쪽에 뭐 대통령 쪽 요청이 있어서 편집했잖아요. 했죠. 맨 마지막에 좀 네, 했던 것 같아요. 편집했다 그랬어요. 대통령 영어로는 적절치 않아가지고 편집했다는 내용을 조선일보에 얘기를 했던데. 아 그렇군요. 예. 저 어쩐지 보다가 네. 뒷부분에 예. 편집한 듯한 어떤 네. 그 느낌을 받았는데 예. 여하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의해서 뺐겠죠, 뭐. 그랬겠죠. 예. 그래서 정규재 주필이 직접 썼습니다.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이 인터뷰가 있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간단하게 이제 여기 이 기사에 썼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읽어보시면 잠깐 알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규재 주필 자기가 직접 밝혔으니까 스캔들에 대한 여러 가지 풀 스토리 뭐 그런 것들 언론들이 여러 가지 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변호인단 쪽에서 이게 변호인단이 이제 뭐 어제 인터뷰 또 어제 아침에 최순실 씨였던 뭐 그 특검의 너무 억울하다, 출두 과정에서 뭐. 했던 여러 가지 자유민주 특검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까지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그분 진짜 좀 연기를 연병하네. 오히려 네. 최순실 씨보다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 그 여성분 네. 그 우리 그 노동자의 그 말씀이 네. 훨씬 더 국민들한테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0% 개그 소재 나올 것 나올 같아요. 것 같아요, 진짜. 막 청소 막 하면서 연병하네. 아닙니다. 막 외치는데 너무 그 장면 자체가 그러니까요. 너무 코미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 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이 인터뷰도 마치 이제 이 변호인단이 먼저 이 정규재 TV 정규재 위원한테 요청을 했고 네. 24일 날 변호인단이 또
청와대 갔다는 거 아니에요. 24일 날 청와대 가서 박 대통령과 얘기를 했고 네. 여러 가지 뭐 인터뷰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내용들의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인터뷰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발언 그다음에 헌재에서 또 변호인단의 또 발언 또 오늘 또 변호인단이 그 특검의 강압 수사를 또 발표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어떤 네. 그런 과정이 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짜맞춰진 기획으로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전반적인 기획 대통령이 했다고 먼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누군가가 언론에 기사를 주고. 근데 저는 지금 언론에 누가 기사를 준 게 아니라요. 전국의 모든 기자들이 다 들러붙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독일까지 가가지고 맞습니다. 네네네. 덴마크까지 가서.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회사가 시켜서. 그러니까 자꾸 배후, 음모 이런 거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늘 보면 그 옛날부터 미국산 그 쇠고기 촛불 집회, 뭐 세월호 무슨 국가가 무엇인가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수많은 뭐 인권 관련된 무슨 막 많았잖아요. 대한민국 네네. 역사에서. 네. 그럴 때마다 늘 배후 얘기하고 뭐 옛날에는 북한이 배우다. 뭐 주사파가 배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웃잖아요. 기승전 북한이냐? 막 이러면서 비판하고 웃으니까 이제 그런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있다. 뒤에 누군가가 있다. 이런 음모론. 배후 이런 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누군가라고 했고 누군가. 네. 네. 누군가가 있는데 지금은 말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지금은 말 못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 얘기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군가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재밌는 게 이게 탄핵이 왜 됐어요? 그러니까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탄핵이 온 거잖아요. 근데 배우가 누굴까요? 어제 정규재 논설위원도 그 얘기 했어요. 아니 최순실 이번 그 타이틀이 최순실 국정농단인데 네. 지금 대통령께서 이 국정농단 자체를 갖다 부인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 모든 게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짝짝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없었던 거야.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정윤회 미래했나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계시고. 네. 정말 어제 저도 그 저녁에 밤늦게 그게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요, 그 맞아요. 뉴스가 예. 뭐 뉴스 다 끝나고 거의 밤 9시, 8시, 9시 넘어와서 뒤늦게 막 그 뉴스를 이제 막 기자들도 막 뒤늦게 이제 다시 또 보고 평이 없었지만 그게 정말 그 어떤 이 한국경제신문이 갖고 있는 그 정규재 논설위원이 하고 있는 위치, 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아시다시피 그 정경련이 대주주인. 아 이게 그래요? 정경련이 대주주입니다. 여기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주인이 전경련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머. 현대자동차가 해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신문?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네.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경련이 해체 위기에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삼성이 안 삼성과 나가도- 네, LG가 LG. 자기는 탈퇴하겠다, 그러니까요. SK 탈퇴하겠다 했잖아요. 네, 네. 전경련 1년 예산이 한 400억 뭐 얼추 왔다 갔다 하는데 400억이나 네. 돼요? 4대 그룹이 내는 그 예산 중에 400억 중에 절반을 내고 있습니다. 200억을 4대 재벌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삼성이 또 더 되게 많이 내겠죠. 네. 그리고 삼성이 자기가 탈퇴한다고 했으니 당장 그 운영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삼성 그다음에 SK 뭐 이렇게 LG도 지금 탈퇴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그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네. 사실 해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네. 문제는 정경련이 그동안 해왔던 한국경제신문이 그동안 그렇게 재벌 친화적인 막 무조건 노동자의 조건은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거기 기자들은 노동자 아닌가? 언론 노동자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정규재 재벌비요. 의원 어제 그 대통령 그 인터뷰 할 때도 자기가 딱 4가지 개혁 자기가 주창했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노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 시각 봤을 때 노동조합을 갖다가 뭐 아니, 노동자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고 회사가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반노조, 그러면 친기업. 노동자 없이 그냥 알아서 하지 뭐 기업주끼리 그게 이제 뭐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 AI 나오면 뭐 다 아. 바뀔 수도 있겠지만 AI가 노조 못 만들겠다. 하여튼 그 한국경제신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지배구조가 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재벌 신문, 재벌을 기본적으로 재벌을 옹호하거나
너무 친기업적이고 네. 아니면 재벌 옹호도 아니죠. 대기업 차라리 기업 친화적이면 되게 서구에도 되게 기업 친화적인 어떤 미디어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지가 되게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은 재벌보다는 재벌 총수를 대기업보다는 대기업 오너, 아. 재벌 총수의 이익을 좀 더 대변하는. 재벌 총 그래요. 왜냐하면 전경련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산층 서민들의 대변자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네. 한국경제신문은 재벌도 아니고 재벌 총수 일가 재벌 총수 일가를 대변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는 한국경제신문도 건전한 뭐 시장 경제 그런 걸 예청하고 그런 말을 하지만 정말 지면을 운영하는거나 최근에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그 특검 관련된 그 기사를 보면 정말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봤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제목의 기사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그렇죠. 지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지면의 사유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에 예.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재벌 대기업의 어떤 입장도 아니고 그런 총수 개인의 어떤 이익에 지면이 굉장히 활용되는 듯한 그렇군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그러면 정규재 기자도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가요? 그 인민위원회 칼럼이 굉장히 그 인구의 회자가 됐었어요. 1월 24일자 칼럼입니다. 네. 그게 그 바로 엊그제 칼럼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제목이 저 인민위원회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정규재 칼럼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로 인민위원회가 북한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 탄핵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정규재 논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형식 밑에 그 중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박근혜 탄핵은 국회를 인민위원회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인민위원회라는 그 발상이 나왔을지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분의 시각은 그런 거죠. 인민위원회가 뭘까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인민위원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북한 얘기하는 거죠. 네, 박수치고. 그렇죠. 지금 싸우느라고 5개 정당이 정신이 없어요. 새누리당 내부도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럼요. 그 지금 보도가 얼마나 많은 정당 보도가 나오는데 참 이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시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주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그 경제신문의 주필께서 바라보는 현 사태에 대한 시각 거기 써 있어요. 그 칼럼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고영태와 더러운 추문에 불과했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영태와 더러운 추문에 불과했을지도 모르는 최순실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끌어들이기 위한 기폭 장치요 연금 부대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어마하게 국회가 의원들이 국민들이 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주필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닌 거죠. 그냥 고영태 한 개인과 최순실과의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그 차은택 씨를 증인으로 불러놓고 질문한 게 뭐 내연 관계냐, 뭐 그런 걸 호빠, 그런 얘기 물어본 이유가 이런 걸 이 사건을 어떤 그 고영태와 최순실의 어떤 그 추문 개인적인 추문으로 그냥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피해자다. 어제도 인터뷰 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는 뭐 지금 뭐 그 최순실 씨의 이름 개명한 최서원도 잘 몰랐고 정유라 정유현 이름 바뀐 것도 몰랐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헌재 출석해서. 그리고 김종 차관도 얘기했잖아요. 김종 차관은 엄청 열심히 청와대에 무서워가지고 국회에서 위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정유라 콕 찍어서 얘기해서 놀랬다고. 그러니까. 근데 정유라 이름 바꾼 건 인제 알았어요. 어제 유연으로 알았죠. 블랙리스트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는 제일 놀란 게 뭐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무슨 블랙리스트로 감옥을 구속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 대통령의 그런 인식 자체가 완전히 기본적으로 반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중에 하나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게 많습니다. 국민들이 황당해하는. 바로 어제 인터뷰한 그날 유진용 전 장관이죠.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증언한 게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좀 적어왔는데 무슨 2014년 7월 9일 날
유진년 장관이 자기가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하고 그 네. 증언을 했잖아요. 블랙리스트에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지금 블랙리스트 이거 제발 좀 멈춰달라. 그리고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게 2014년 7월 9일이면 4월 6일 날 세월호 사건 4월 16일 날. 4월 16일이죠. 4월 16일 날 세월호 그 정말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지금 한 2달이 채 안 될 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로 그렇게 찍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이 오죽했으면 멈춰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적반하장도 유만무동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어제 그 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물론 저는 정규주 주필이 뭐 나름대로 당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경제관, 뭐 기업관, 뭐 심지어 어떤 그런 걸 뭐 어떤 지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널리 알리고 그건 하나 개인의 뭐 자유고 언론의 자유니까 할 수 있는 건 상관없다고 쳐더라도 당신이 언론인으로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했다고 하면 어떻게 저런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질문이 완전히 그러니까 세간에 떠도는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검증된 사실관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물어야 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요. 그 중에서도 대단히 그 말초적인 그렇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시중에 그 찌라시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만 묶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테면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일종의 홍보성 인터뷰 아니냐. 전형적인 그런 것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이번에 이제 이 최순실 사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정경유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유착 핵심은 재벌이고 네. 재벌이 대주주인 신문이 한국경제신문이고 그 한국경제신문의 주필이 네. 그 정경유착의 한 그 당사자와 인터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김종철 부장을 통해서 한국경제신문이 어떤 신문이고 네. 그 신문에서 일하는 주필이 그것도 개인 방송이라는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렇죠. 정경유착 당사자하고 당사자끼리 만나서 대화한 거네. 그런가요? 자기 스스로 대화라고 했지만 네. 정말로 재벌 신문의 주필과 네. 그 대통령 사이 네. 그 정경유착 한 네. 장면인 거예요. 두 분이 딱 만나서 네. 그 전문 용어로 자리에 짬짬이? 실제로 또 그 대화 중에 또 그런 것도 나와요. 아니, 정말 그 탄핵, 네. 국회에서 탄핵한 그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닌데 그거 있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굳이 재벌 총수라는 표현은 안 넣었지만 이게 네. 살짝 뭐 그냥 독대 후에 뭔가 이런 어떤 뭐 그 특혜를 줬느냐 뭐 그런 약간의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진짜 두리뭉실하게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 부인했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이 인터뷰의 노림수가 뭐냐라는 건데요. 그 시기도 설 연휴를 앞두고 했어요. 그럼요. 기습적으로. 딱 그 맞죠. 네. 무슨 노림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우리 장 부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정치부 쪽에 있고 좀 더 많이 보시고 아시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어제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어떤 과정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최순실 씨의 어떤 그 동안에 한 번도 최순실 씨나 뭐 박 대통령 마찬가지지만 언론에 제대로 이렇게 물론 박 대통령 일방적인 어떤 회견이나 사과는 있었지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언론 앞에서는 제대로 좀 얼굴을 막 쳐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물론 네. 뭐 카메라에 빠진 다음에는 뭐 당신이 자기의 어떤 본색을 드러냈을지 몰라도 그리고 하여튼 그런 그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어떤 이 뭐 인터넷 방송과의 어떤 뭐 인터뷰, 네. 최순실 씨의 어떤 뭐 계획되고 그 막 들어가면서 하여튼 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뭐 민주주의 특검 무슨 뭐 강압 수사 뭐 자백 강요 이런 표현 자체도 솔직히 어떤 피의자가 이렇게 막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작정하고 한 거예요. 법률 용어, 맞아요. 그 사람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교육을 받거나 내지는 어떤 그 입력을 받은 거겠죠.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방향으로 얘기해라.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미 그리고 그 육성을 잘 들어보시면 마지막에 어떤 남성이 잘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글쎄요, 뭐 주변에 이제 같이 뭐 있거나 아니면 그걸 뭐 봤던 뭐 어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겠죠. 제가 그걸 한번 취재 기자들한테 누군지 확인을 좀 해봐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누구냐는 거죠. 잘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규제 주필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느닷없이 재임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 꼭 물어봐야 되는 핵심 사안들은 그 탄핵 사유 가운데 중요한 당연하죠. 세월호 참사 맞습니다. 관련된 아직까지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맞습니다. 안 밝히고 있어요. 네네. 오전에 뭐 했냐. 네. 그렇죠. 머리 한 거 확인이 된 거 말고 뭐 했냐는 거죠. 혼자 식사하신 거 말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만난 거잖아요. 기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기자라는 그 역할, 직업 이런 거는 묻는 게 직업이에요. 질문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묻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재임 중에 가장 기억되어야 하는 일이 뭐냐. 이거는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그 7시간을 그 어제 정주필 얘기하면서 아예 또 가이드라인을 딱 칩니다. 막 그걸 그 어제 뭐 그 보셨 분들은 아시겠지만 7시간 막 그걸 같이 엮으면서 이걸 꼬치꼬치 묻는 사람들 그걸 세력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러면서 이걸 여성 비하 문제로 확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것도 여성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뭐 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얼머무리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진짜 그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아니, 얘기하. 여자 남자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네? 어제 그 질문에서는 그 세월호 7시간과 여성 비하 대통령 그 부분을 확 같이 묶어서 문구들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황당한 거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되어야 될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 정규재 주필의 프레임은 이미 최순실 사태는 박 대통령 관계 없고 단지 고영태와 최순실 개인 간의 이런 부적절한 내지는 이런 추문에 가까운 것이 이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되게 막 무시당하고 없어지는 것들을 되게 안타까워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숭고한 업적이 그러니까 최순실 고영태 똥탕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왜곡됐으니 이 기회에 당신이 했던 해봐라. 그 업적을 설명하시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네. 박 대통령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것도 네. 있는데. 근데 막 그 용어나 이런 게 참 그렇던데.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당신이 얘기한 걸 꺼내라고 하니까 경제 얘기를 꺼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재정 관리를 잘하고 경제 펀더멘탈을 잘 관리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고 또 취임하면서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국정 과제로 삼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지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저는 이거 안 보고 말씀하시기를 깜짝 놀랐어요. 오, 네. 외우셨구나. 어제 수첩도 없이 그냥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외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딱 눈동자 굴러가는 걸 잘 봤어요. 프롬프트를 보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프롬프트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첩은 안 보고. 수첩은 없었어요. 그래서 외우셨나. 그래서 정말 근데 아마 외웠겠든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자체가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네. 말이 안 됩니다. 재정 관리를 잘했다는 거. 네. 제가 막 어제 밤새 또 뒤져봤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또 어제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네. 기사 썼습니다만 재정 관리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 재정적자가요. 다 나라빚이요. 이미 나라빚이요. 네. 저희 옛날 그 비언프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했죠. 예. 얼마냐고 제가 찾아봤더니 네. 이거는 정부가 내놓은 공식적 예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발표. 뭐 다른 뭐 민간 단체, 진보 단체가 파악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국가 채무가 682조 7천억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재정 관리를 잘해서 682조 82조 7천억 원의 빚이 있어요. 그렇죠.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는 299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300조, 380조 이상 늘어난 거죠. 박근혜 정부 처음 시작할 때 2013년에는 489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국가 채무만 200조인데요. 이게 순수한 국가 채무예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국가 채무라고 잡은 국가 채무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또 달라요. 여기서 공기업 채무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많은데 공기업 부채가 그렇죠. 엄청 석유공사부터 많은,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뭐 그 4대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원외교 해가지고 지금 엄청 수십조 원씩 지금 다 빚 다 가스공사 그렇죠. 지금 다 난리잖아요. 뭐 심지어 한국투자공사까지도 뭐 별
빚을 다 갖고 있는데 네. 여기는 공기업 빚이 빠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자치단체 어떤 그 빚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총 국가 부채를 뽑을 때는 1,000조가 넘다고 보통 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하튼 대한민국에 빚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수준이네요. 전 재정 관리를 잘했다는 그 표현이 도대체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재정 관리를 잘했다는지가 좀 의심스럽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물어야죠. 대통령이 재정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런 정도인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잘했다고 하느냐라고 물어야 기자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네. 없었던 거죠. 그냥 가만히 그렇구나. 경제 펀더멘탈 잘 관리했다. 경제 펀더멘탈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성장률, 그다음에 네. 소비,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하던 가계 빚 이런 것들 어떻게 잘 관리됐느냐. 네. 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 작년 경제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네. 같은 날 네. 한국은행의 발표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2015년에 2.6%예요. 그래서 0.1% 포인트 올랐네. 네. 그런데 어떻게 올랐나 봤더니 네. 전부 다 부동산 건설 그쪽에 투자한 거로만 올란 거예요. 다 빚이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이번에 이 정부가 한 게 뭐냐면 빚 엄청나게 내주고 빚내서 집 사라. 그렇죠. 빚내서 집 사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계 빚이 1,300조가 된 거예요. 네. 나라 빚도 1,000조 넘고 우리 국민들 가계 빚도 1,300조고. 이게 도대체 니나노 어떤 측면에서 네? 다 같이 그냥 빚내서 네? 그냥 이러다 그냥 그러니까 그 이 상황에서 그 작년 4분기만 따지고 보면 그 한국은행 자료가 있습니다. 4분기만 따지면 성장률이 0.4% 성장한 거예요. 5분기 내내 우리나라가 그 경제를 이끌었던 성장률 자체가 0%대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0%대로 그대로 가는 게 펀더멘털을 잘 유지하신 건가? 그렇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청년들이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네. 애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의 일환으로 또 대학원을 가잖아요. 네. 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대학원을 또 가요. 대학원을 졸업해도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비정규직, 파견 노동. 네. 죄송합니다. 이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그 나쁜 일자리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나쁜 일자리만 엄청나게 늘고 실업만 늘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 제가 요새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감기가 안 났고 네. 재채기가 계속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경제를 악순환의 고리로 밀어 넣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네네. 부부들 결혼해서 결혼도 못 하고요. 아이도 낳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거기다가 그 젊은 사람들 전부 빚내 가지고 집 샀잖아요. 네. 그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계 부채, 국가 부채, 빚만 쌓여가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펀더멘탈이 좋아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창조 경제, 문화 융성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창조경제 문화형성은 자기도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1월 1일 날 그 신년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이거 무슨 그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창조경제 문화형성 자기가 정말로 이거는 뭐 정말로 제대로 추진했다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이거 보세요. 이번에 그 검찰과 특검 수사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거기 그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만 봐도 이게 정말 얼마나 허구가 있는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차은택 씨, 그리고 김종 전 차관, 거기 뭐 정유라 씨까지 포함해가지고 창조경제, 문화융성 이런 이름으로 각종 이권 사업, 그다음 사업, 그다음에 이권 이런 게 다 개입하고 네. 거기에서 예산들 자기네들 다 빼먹고 그걸 횡령해가지고 지금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뭐 내년에 있을 지금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 경기장 시설 운영권도 자기네들이 그걸로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났고 그 타이틀이 전부 다 창조경제고요, 문화융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경제 추진단장을 차은택 씨가 했고 자기 은사를 갖다가 문화체육부 장관 앉히고 네. 그 다음에 자기 또 삼촌을 저기 청와대 교육 문화수석에 앉히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또 친한 사람은 송성각 씨는 또 컨텐츠 증원의 원장이 앉혀가지고 다 자기네들끼리 예산 만들고 법 만들고 예산 빼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창조경제 문화형성이에요.
차은택 씨가 헌재 출석해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돼서 너무 놀랬다고. 네?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뭐가 잘못이냐는 식으로 네. 여전히 초반 인식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참 촛불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반대 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태극기 집회에 촛불 2배 이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네. 어느 정보입니까? 그건 확인된 정보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정보나 제대로 된 어떤 사실관계가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근데 본인 뭐 촛불 집회 다 본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오마이 TV 보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3번을 그 현장 중계를 다 하는 거는 저희밖에 저희밖에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역시 팟짱을 보시는구나. 김종대 러브레터로 또 보시나? 보셨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죠. 아니 그랬더니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팩트 TV 볼지도 모른다고. 맞아. 태극기 집회 아니 뭐 촛불 집회가 있고 태극기 집회도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의 또 목소리라고 판단하신다고 네. 보면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태극기 집회를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시는 단체가 누굽니까?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뭐 그 엄마 부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돈을 누가 냈습니까? 청와대가 청와대와 찍어서 전경련이 냈어요. 네. 전경련이 또 냈습니다. 전경련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매년 30억씩. 맞습니다. 청와대 지시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삼성 네. 현대차께 또 돈 뜯어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전경련은 그 전경련이 또 대주주인 신문의 한국경제 주필이 그분과 만나가지고 태극기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 주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주최한 집회 2배보다 촛불 집회 시민보다 2배 더 많이 왔는데 그 어르신들 날씨도 추운데 너무 마음이 짠하고 미어진다는 말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물론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시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2개의 대한민국을 선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촛불과 태극기를 양분해버린 전략 아닌가.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정규재 주필이 인터뷰를 시작할 때 맞아요.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눴다. 50대 50으로 나눠줬다. 근데 그것도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표현이나 그런 어떤 그 단정적인 어떤 그 시각도 좀 이상하죠. 문제죠. 그럼요. 예, 그건 50대 50 아니죠 지금. 맞습니다. 예. 아니 지금 대통령 지지가 4%예요. 조사를 못해요. 지지도 조사를 너무 낮아가지고. 아니, 국민들의 80%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50대 50으로 얘기하는지 저는 그래서 그게 이분이 되게 그 오랫동안 언론사 생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보수 논객으로 나름대로 자기만의 철학과 시각으로 논리를 세우신 분이 이런 사실관계를 되게 그 자기 멋대로 이렇게 딱 그 만들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표현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더 지식인들이 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옛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얘기가 네, 있어요. 네, 네. 그 중요한 것은 드러난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슨 그 진심을 담아서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하고 네.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분의 태도를 볼 때 그럴 생각은 없어 보여요.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본인과 함께 일했던 비서들이에요. 네? 그렇죠. 본인과 함께 일했던 비서들이 전부 법정에 나와서 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진술에 공통점이 있어요. 안종범 수석 뭐라 그래요? 17건이나 수처 빼곡히 쓴 거 그거 다 대통령 지시다. 네. 자기랑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자신과 함께. 그렇죠. 그랬던 그런 분들이 그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이 그 헌정 질서를 누가 문란케 하고 있냐는 것이죠. 누가 헌정 질서, 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럼요. 대통령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촛불 집회 나오는 사람 중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체제를 부정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다. 그런 세력, 그런 세력. 전복 세력 그렇게 했다고. 저는 체제를 지키려고 나오는 분들이에요. 민주공화국 체제가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 완전 딴 나라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근데 질문 자체가 이게 그
세상의 언어를 배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예. 그래서 저는 어제 그 기자 맞냐. 보고 예.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거예요. 정말 재벌신문을 대표하는 그런 주필과 그게 또 그 전경련과 그 이 정경유착의 하나의 또 하나의 그 그림. 예전에 저희들이 그 총수들 끝나고 대통령 네. 독대하고 뭐 그다음 그런 얘기 기사 많이 쓰고 했잖아요. 그 그림을 그냥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주필 자리에 그냥 이재용 부회장, 정몽 부회장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그냥 그려질 수 있는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정경유착의 또 하나의 그냥 모습. 그냥 언론인으로서 그냥 거기 좀 대변해준 듯한 그런 것들인 거죠. 정말 좀 민망했습니다. 언론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거죠. 네. 네, 후배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자체가 저런 걸 왜 묻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후배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한국경제신문 안에 다니는 젊은 기자들은 그럼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비판은 안 합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네.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에 블라인드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블라인드? 블라인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그 영어로 뜨면 뭐 장님 내지는 뭐 아니면 앞을 가린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익명으로 이제 그 회사 직원들 언론사 코너가 있고 뭐 이렇게 코너들이 있습니다. 각 직종별로. 네. 예전에 그 조연아 대한항공 그 땅콩회양 네. 이 블라인드에서 그 양반 어떻게 지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되는지. 다만 그 오빠가 좀 이번에 또 승진했죠. 그 집안 그래요? 또 승진했고. 오빠 승진했어요? 네, 승진했습니다. 본인은? 아직 좀 자중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어디서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치소 언니들이 로션 빌려줬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좀 더 오랫동안 더 자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하튼 그 사건이 불거진 게 블라인드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 공간인데 네. 여기도 언론사가 있습니다. 언론사가 있고 예전에 제가 최근에 이렇게 봤을 때 한국경제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이재용 부회장 구속 네. 관련된 그 기사에 대한 논조를 비판하는 네. 한국경제 젊은 기자들이 막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기도 언론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 신문 뭐 일부 어떤 주필과 일부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뭐 시각까지는 뭐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이 신문 전체를 갖다가 다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신문사 그 주필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래도 그 신문사의 얼굴이죠. 네. 얼굴이 이제 이 최순실 사태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이그 뭐 인민위원 뭐 국회가 뭐 인민위원회로 바꿀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칼럼을 쓰시고 그렇게 되면 저는 시기도 딱 JTBC 할 시간에 8시에 맞아요. 한다고 그랬다가 오류가 났나 봐요. 좀 그래가지고 늦어졌죠. 9시 정도에 틀었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뭔가 그야말로 기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이 있죠. 그러니까 어제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느닷없이 그동안 막 고개 숙이고 이러다 느닷없이 뭐 자유민주 특검이 아닙니다. 막 연병을 이런 연출 하여튼 이런 장면 네. 이런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일보 또 고소했잖아요. 대통령이 네. 1억을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소송했죠. 고소했죠. 그리고 대통령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전에 끝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여기에 이제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게 아마 이제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 24일 날 이미 네. 변호인단이 청와대 들어가서 네. 대통령과 여러 가지 그런 또 얘기를 나눴고 네. 실제로 그리고 그때 끝나고 나서 변호인단이 정규제 TV 쪽에 전화를 해서 인터뷰하겠다 25일 날 하자. 네. 그러니까 24일 날 만나서 25일 날 인터뷰 연락이 왔다고 자기가 또 밝혔고 그리고 25일 날 갑자기 최순실 씨가 그렇게 했고 네. 또 헌재에서 또 변호인단이 또 얘기합니다. 헌재의 어떤 그런 공정성을 문제 삼는 듯한 또 발언을 하니까 그 박한철 소장이 또 엄청나게 또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부를 모독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발언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헌재 재판관 상대로 변호인단이나 이쪽 그 대통령 쪽 변호인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이미 뭔가 그 자신들 나름대로 그런 그 플랜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그런 뭐 중대결심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어제 중대결심이 뭐 변호인단 사퇴하고 뭐 그러면 네. 또 시간 또 끌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솔직히 저희 뭐 언론들 기자들이나 네. 보면 다 보일 수 있는 뻔한 그러니까요. 어떤 뻔한 그런 것들. 수순이죠. 근데 국민들이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1인 미디어를 대통령이 선택해서 인터뷰한 점은 저는
평가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뭔가 대한 미디어, 뉴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해보겠다. 근데 관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포인트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 국면, 이 도도한 진실의 강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요. 네네. 이제는 아우 이제 그만 좀 해. 최순실 버전으로 해볼까? 분리 안 하면 다 죽어 그냥. 계속 분리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네. 국민들이 다 압니다. 예. 아휴, 언제까지 저희가 이거를 지금 지켜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좀 선물을 좀 주십사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설 연휴 크리스마스도 그냥 또 설 연휴도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넘겨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데요. 네. 봄에는 좀 달라지겠죠. 꽃피는 봄이 오면 좀 우리에게도 새 봄이 오겠죠. 어제 이 정주필이 상춘제를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봄이야? 항상 봄이라고 여기 자기도 봄을 얘기하고 했던데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아무리 그 보수 농객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경제신문의 주필, 이 신문 한 신문의 얼굴, 그리고 이런 그 한국의 이런 경제 상황, 그다음에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거기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질문과 답변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모습도 정말 좀 딱할 정도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쵸? 이 정말 상황에 민망하고, 대해서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죠. 그걸 오히려- 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당신이 정말 했다고 하면 네. 정말로 이런 어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기가 더 준비를 해가지고 네. 가서 정말 제대로 좀 그렇습니다. 물어보든지 예.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진솔한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서 뭔가 좀 과거보다는 좀 더 한 발 더 나간 어떤 국민들은 아유 뭐 그래도 뭐 사과는 했네라는 어떤 느낌이라도 받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그러니까요. 이건 네. 뭐 정말 딴 나라에서 네. 무슨 완전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황당한 그런 어떤 허탈함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이 설 앞에 또 있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깝죠. 네. 자, 저희가 참 답답한데요. 잠시 뒤에 최순실 씨가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특검에 옵니다. 그 현장 좀 함께 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뒤에 누군가가 있다. 이런 음모론, 배후 이런 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누군가라고 했고 누군가. 네. 네. 누군가가 있는데 지금은 말 못한다 맞네. 이랬거든요. 그럼 지금은 말 못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 얘기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군가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재밌는 게 이게 탄핵이 왜 됐어요? 그러니까요. 최순실은 국정농단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탄핵이 온 거잖아요. 근데 배우가 누굴까요? 어제 정규재 논설위원도 그 얘기 했어요. 아니 최순실 이번 그 타이틀이 최순실 국정농단인데 네. 지금 대통령께서 이 국정농단 자체를 갖다 부인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 모든 게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짝짝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없었던 거야.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정윤회 미래했나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계시고. 네. 정말 어제 저도 그 저녁에 밤늦게 그게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요, 그 맞아요. 뉴스가 예. 뭐 뉴스 다 끝나고 거의 밤 9시, 8시, 9시 넘어와서 뒤늦게 막 그 뉴스를 이제 막 기자들도 막 뒤늦게 이제 다시 또 보고 평이 없었지만 그게 정말 그 어떤 이 한국경제신문이 갖고 있는 그 정규재 논설위원이 하고 있는 위치, 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아시다시피 그 정경련이 대주주인. 이게 그래요? 정경련이 대주주입니다. 여기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주인이 전경련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머. 현대자동차가 해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신문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거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경련이 해체 위기에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삼성이 안 삼성과 나가도, 네, LG가 LG. 자기는 탈퇴하겠다, 그러니까요. SK 탈퇴하겠다 했잖아요. 네. 전경련 1년 예산이 한 400억 뭐 얼추 왔다 갔다 하는데 400억이나 네, 돼요? 4대 그룹이 내는 그 예산 중에 400억 중에 절반을 내고 있습니다. 200억을 4대 재벌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삼성이 또 되게 많이 내겠죠. 네. 그리고 삼성이 자기가 탈퇴한다고 했으니 당장 그 운영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삼성 그다음에 SK 뭐 이렇게 LG도 지금 탈퇴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그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네. 사실 해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네. 문제는 정경련이 그동안 해왔던 한국경제신문이 그동안 그렇게 재벌 친화적인 막 무조건 노동자의 조건은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거기 기자들은 노동자 아닌가? 언론 노동자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재벌 정규재 기업. 의원 어제 그 대통령 그 인터뷰할 때도 자기가 딱 4가지 개혁 자기가 주창했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노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 시각을 봤을 때 노동조합을 갖다가 아니, 노동자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고 회사가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반노조, 그러면 친기업. 노동자 없이 그냥 알아서 하지 뭐 기업주끼리 그게 이제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 AI 나오면 뭐 다 아. 바뀔 수도 있겠지만 AI가 노조 못 만들겠다. 여하튼 그 한국경제신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지배구조가 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재벌 신문, 재벌을 기본적으로 재벌을 옹호하거나 너무 친기업적이고 네. 아니면 재벌 옹호도 아니죠. 대기업 차라리 기업 친화적이면 되게 서구에도 되게 기업 친화적인 어떤 미디어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지가 되게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은 재벌보다는 재벌 총수를 대기업보다는 대기업 오너, 아. 재벌 총수의 이익을 좀 더 대변하는. 그래서 그걸 잘리셨나? 어떻게 봐야 돼요? 잘리셨나 그래서 안 그 나오시더라고요. 잘렸어요? 그만두셨다는 얘기는 그래요. 들었습니다만, 네. 정년 퇴직한 거 아니에요? 연세 많으시잖아요. 그 연배는 글쎄요, 아니에요? 뭐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튼 특이해. 그만두신 거는 네. 그러니까 맞는 이런 것 같고. 거예요. 오마이뉴스 다니면서 한겨레 TV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저하여튼 뭐 네. 비유가 적절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상해요. 김진. 정규재 논설위원이 그래서 하여튼 그 되게 유명한 이쪽 경제 쪽 파트, 특히 이제 보수 논객으로 되게 경제 쪽 시각에 친기업적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 그렇죠. 우리는 너무 프렌들리, 너무 프렌들리. 웬만 프렌들리 아니고 맞아요, 너무 프렌들리. 맞아요. 우리는 unfriendly, 네. unfriendly.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정규재 TV라는 자기 개인적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갑재 씨는 블로그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블로그가 트렌드고 요즘은 또 방송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인 방송을 그렇죠. 하는구나. 근데 한국경제가 네. 한국경제 신문도 있고요. 네. 한국경제 TV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근데 맞아요.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로 한국경제 신문이라는 그 타이틀을 하지 않고 아니, 근데 그 회사는 개인이 그냥 1인 미디어 그냥 방송을 해도 돼요? 1인 미디어로 그냥 유튜브로 그냥 그 자기가 카메라 들고 그냥 찍고 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직원이잖아요. 한국경제신문의 직원. 그렇죠. 직원인데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프리랜서처럼 그런 것은 그렇게 해도 돼요? 뭐 두 분 그 한국경제와 뭐 정규재 TV와 그 두 분의 관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그냥 개인의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고 자기 네.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는 그런 그 쉽게 말해 그 정규재 논설위원이 신문 지면에 칼럼을 자기가 그냥 말로 자기가 그냥 하나 카메라 놓고 그냥 유튜브 올리듯이 그렇게 하면 정규재 TV라고 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 물론 지금 네. 탄핵돼서 집무실도 못 나오고 유폐된 관저에 유폐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한국경제 신문하고 하든지 네. 아니면 한국경제 TV랑 하든지 그런데 정규재 논설위원이 하는 개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렇죠. 1시간 동안 방송을 하신 거예요. 네. 음질도 막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그거를 하셨는데 그럼 한국경제신문 논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보통 자사 그렇게 입장과 다릅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있을 법도 한데 그래서 제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네, 아침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도 일면 한국경제 논설위원이니까 그래도 일면 탑으로 기사를 아무래도 첫 인터뷰니까 네, 네. 그리고 단독 인터뷰죠. 네, 정규재 TV라고 이렇게 딱 돼 있죠. 정규재 TV 이렇게 해가지고 일면 박스로 일면이 나왔고 네. 이제 그 기자들끼리 하는 말로 사면 오면 전체를 그냥 이 기사로 그냥 도배를 했죠. 이제 거의 풀로. 그럼 한국경제가 한 거네. 그렇죠. 한국경제 업무를 했다고 봐야 되죠. 예. 기자도 지금 이걸 정리한 기자도 몇 명이 붙었냐면 꽤 붙었습니다. 한 2-3명 이상 붙어가지고 정리를 다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왜 정규재 논설위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느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기 화면에 제가 저희 준비한 그
직접 이걸 보시기는 좀 어려운데 그 제가 준비한 화면에 네, 그거 말고요. 이거는 이제 정규직 칼럼이고요. 칼럼 인민위원회로 달려 정에 논란이 됐던 칼럼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어떻게 하게 됐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인터뷰를 주선했고 자기가 그를 받아들였고 돌직구 질문. 그래요. 왜냐하면 전경련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산층 서민들의 대변자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네. 한국경제신문은 재벌도 아니고 재벌 총수 일가를 대변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는 한국경제신문도 건전한 뭐 시장 경제 그런 걸 예청하고 그런 말을 하지만 정말 지면을 운영하는거나 최근에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그 특검 관련된 그 기사를 보면 정말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봤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제목의 기사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그렇죠. 지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지면의 사유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재벌 대기업의 어떤 입장도 아니고 그런 총수 개인의 어떤 이익에 지면이 굉장히 활용되는 듯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그러면 정규재 기자도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가요? 그 인민위원회 칼럼이 굉장히 그 인구의 회자가 됐었어요. 1월 24일자 칼럼입니다. 그게 그 바로 엊그제 칼럼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제목이 저 인민위원회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정규직 칼럼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로 인민위원회가 북한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 탄핵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정규직 논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형식 밑에 그 중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박근혜 탄핵은 국회를 인민위원회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인민위원회라는 그 발상이 나왔을지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분의 시각은 그런 거죠. 인민위원회가 뭘까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인민위원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북한 얘기하는 거죠. 네, 박수치고. 그렇죠. 지금 싸우느라고 5개 정당이 정신이 없어요. 새누리당 내부도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럼요. 그 지금 보도가 얼마나 많은 정당 보도가 나오는데 참 이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시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주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그 경제신문의 주필께서 바라보는 현 사태에 대한 시각 거기 써 있어요. 그 칼럼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고영태와 더러운 추문에 불과했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영태와 더러운 추문에 불과했을지도 모르는 최순실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끌어들이기 위한 기폭 장치요 연금 무대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어마하게 국회가 의원들이 국민들이 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주필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닌 거죠. 그냥 고영태 한 개인과 최순실과의.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그 차은택 씨를 증인으로 불러놓고 질문한 게 뭐 내연 관계냐, 뭐 그런 걸 호빠, 그런 얘기 물어본 이유가 이런 걸 이 사건을 어떤 그 고영태와 최순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추문으로 그냥 몰아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피해자다. 어제도 인터뷰 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는 뭐 지금 뭐 그 최순실 씨의 이름 개명한 최서원도 잘 몰랐고 정유라 정유현 이름 바꾼 것도 몰랐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헌재 출석해서. 그리고 김종 차관도 얘기했잖아요. 김종 차관은 엄청 열심히 청와대에 무서워가지고 국회에서 위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데 그분이 허용해달라 하는 조건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따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돌직구 질문이 무엇이 돌직구 질문인지 뭐가 돌직구라는 거예요? 정윤의 미래 뭐 이것이 돌직구 질문이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지라시. 그렇죠. 지라시. 우린 또 찌라시라고 해야 되는데 지라시. 그래서 뭐 자기는 돌직구 질문 허용해달라는 뭐 조건을 걸었고 뭐 편집 없이 내보내달라는 그쪽에 뭐 대통령 쪽 요청이 있어서 편집했잖아요. 했죠. 맨 마지막에 좀 했던 것 같아요. 편집했다 그랬어요. 대통령 영어로는 적절치 않아가지고 편집했다는 내용을 조선일보에 얘기를 했던데. 아 그렇군요. 저 어쩐지 보다가 뒷부분에 편집한 듯한 어떤 그 느낌을 받았는데 여하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의해서 뺐겠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정규재 주필이 직접 썼습니다.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이 인터뷰가 있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간단하게 이제 여기 이 기사에 썼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읽어보시면 잠깐 알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규주부 자기가 직접 밝혔으니까 스캔들에 대한 여러 가지 풀 스토리 뭐 그런 것들 언론들이 여러 가지 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변호인단 쪽에서 이게 변호인단이 이제 뭐 어제 인터뷰 또 어제 아침에 최순실 씨였던 뭐 그 특검의 너무 억울하다, 출두 과정에서 뭐. 했던 여러 가지 자유민주 특검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까지 이거는 너무 한 거예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그분 진짜 좀 연기를 연병하네. 오히려 네. 최순실 씨보다 청소노동자 그 여성분 네. 그 우리 그 노동자의 그 말씀이 네. 훨씬 더 국민들한테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0% 개그 소재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막 청소 막 하면서 연병하네. 아닙니다. 막 외치는데 너무 그 장면 자체가 그러니까요. 너무 코미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 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이 인터뷰도 마치 이제 이 변호인단이 먼저 이 정규재 TV 정규재 의원한테 요청을 했고 네. 24일날 변호인단이 또 청와대 갔다는 거 아니에요. 24일날 청와대 가서 박 대통령과 얘기를 했고 네. 여러 가지 뭐 인터뷰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내용들의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인터뷰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발언 그다음에 헌재에서 또 변호인단의 또 발언 또 오늘 또 변호인단이 또 뭐 그 특검의 강압 수사를 또 발표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어떤 네. 그런 과정이 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짜맞춰진 기획으로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전반적인 기획 대통령이 했다고 먼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누군가가 언론에 기사를 주고. 근데 저는 지금 언론에 누가 기사를 준 게 아니라요. 전국의 모든 기자들이 다 들러붙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독일까지 가가지고 맞습니다. 네, 덴마크까지 가서.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회사가 시켜서. 그러니까 자꾸 배후, 음모 이런 거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늘 보면 그 옛날부터 미국산 그 쇠고기 촛불 집회, 뭐 세월호 무슨 국가가 무엇인가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수많은 뭐 인권 관련된 무슨 막 많았잖아요. 대한민국 네, 네. 역사에서. 네. 그럴 때마다 늘 배후 얘기하고 뭐 옛날에는 북한이 배우다. 뭐 주사파가 배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웃잖아요. 기승전 북한이냐? 막 이러면서 비판하고 웃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잘 지내세요? 아니요, 잘 못 지내죠. 네, 요즘 뭐 어떻게 야. 잘 지내신 분들은 얼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야,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 남대문 시장 사진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그럼요. 발 디딜 틈이 없어야 되잖아요. 발 디딜 틈. 맞죠? 지난주에도 그 주말에 저기 백화점이라는 데 가보면 네.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철 깜짝 부장님 백화점 놀랐어요. 다니셔요? 예? 아니 주변에 김 부장님 백화점 저 다니세요? 마트 되게 좋아하고요. 마트요? 시장도. 나는 시장만 가. 저희 집 주변에 재래시장이 너무 없어요. 진짜 그래요? 다 없어졌어요. 너무 신도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마트가 다 완전히 그래요?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네. 그 요새 같은 설 명절에는요. 네. 그 재래시장이 훨씬 싸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생선 같은 게 네네네. 정말 좋아요. 의외로 정말로 예, 더 마트보다 생선이 굉장히 싱싱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야채도 덤이 있어. 재래시장이 예전보다 네. 그 뭐냐 계량화? 굉장히 깨끗해요. 네, 맞아. 예, 그 싸고 다 돼가지고 네. 예전엔 막 그 비 오면은 막 젖고 그랬잖아요. 막 그랬잖아. 그게 다 네. 지붕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요. 그리고 주차 시설도 다 잘 돼 있습니다. 네, 주차는 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근데 그게 이제 좀, 그 불법 주차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니 잠깐 살짝 주변에 네, 세워놓고 해도 정차. 단속 안 해. 단속 안 해주는 센스. 아유, 이런 게 그럼요. 좀 있어야죠. 네네, 네, 그래서 아니, 저도 주부잖아요. 큰일 났어요.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우린 또 내일부터는 또 문을 닫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렇죠.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마트 가가지고 대충 막 사가지고 가야지 뭐.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각자 다 일을 하시고 이제 주부들이 가장 분주한 한 주가 시작된 거예요. 어제 네. 오늘 아마 지금 뭐 장이 그렇죠. 마트가 막 발디딜 네네, 틈 네. 없이 정말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남대문 시장이 너무 한산해서 저는 이게 경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맞습니다. 이런 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경제에 어떻든 말든 대할 바 아닌가요? 대통령 어제 갑자기 기습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인터넷 방송 네. 1인 미디어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네네. 정규제 TV? 네, 정규제 TV. 네. 전 잘 몰랐어요. 그런 분이 저도 있는지. 네, 잘 몰랐어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낫더라고. 오마이 TV가 훨씬 그럼요. 품질이 그럼요. 낫죠. 예. 그리고 어제 저는 그 화면도 얘기- 이상하고 화면도 이상하고 그리고 끊기고. 그 와이어리스를 잘못 썼나 봐. 아니 저도 이제 좀 알아요. 저도 네네네. 오마이 TV에서 어느덧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유, 그럼요. 네. 이 마이크가 자기는 정규재 씨는 잘 들려요. 근데 대통령 마이크는 좀 이상한 거 맞아요. 썼나 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 들리고 막 지직거리고 막 이래가지고요. 맞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좀 근데 KBS, MBC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정규제 TV를 선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정규제 주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한국경제신문 제가 이제 신문을 그걸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그분이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시고 논설위원 논설 칼럼도 쓰십니다. 정규제 칼럼이라고 되게 이쪽 그 보수 진영 특히 경제지에서는 되게 유명한 논객이시죠. 보수 그래요? 쪽으로 되게 유명한 논객이시고 조갑제? 조갑제 조선일보에 옛날 조갑제 조갑제가 씨 있었고 있었잖아요. 중앙일보에 이제 김진 논설위원 김진, 있었잖아요. 예. 김진 논- 논설위원은 중앙일보 다니면서 TV조선 나가더라.